시사의 정석 2부는 투데이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전통 국악 현악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악기 있으신가요? 우리 지역에서 전통 국악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요. 바로 가야금 연주자 송정원 씨입니다. 오늘은 송정원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가야금 연주자라고 이제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명지대학에서 지금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에서는 그 제자들을 함께 같이 앙상블, 가야금 앙상블 인이라는 단체를 조직해서요. 다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 제자들과 같이 활동하는 팀, 그리고 또 재즈 앙상블 인이라는 또 팀이 있는데요. 그 팀은 퓨전 국악을 하기 위한 드럼, 또 키보드, 베이스, 국악은 저와 판소리 하는 또 선생님과 함께 하는 이런 팀 활동, 그리고 또 서울에서 금우아케라는 가야금 연주단 또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가야금 협회에서도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한꺼번에 하고 계십니다. 네. 제자 양성부터 팀 활동까지 정말 다재다능하게 움직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가야금 연주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뭐 선입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복을 입고 나오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양복, 정장을 입고 나오셔서 조금은 다르게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쭤보게 되는 게 가야금을 처음 접하시게 된 때, 시기, 언제였을까요? 저는 이제 저희 집이 정가공파 여산송씨 31대 손, 이것을 외우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유교적인 집안이에요. 그리고 거의 최근까지 4대가 같이 살았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계속 같이 한 집에 살고 있는 그런 집이었기 때문에 사실 예술 쪽에 대한 그런 부분은 더욱이나 생각하기가 어려웠었는데요. 그냥 어렸을 때 혼자 노는 것을 좋아해서 혼자 놀 때 음악 듣고 감상하고 이런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좀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친구가 국악 학원을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때 좀 늦은 나이죠. 거의 고등학교 올라가서 방학 때 악기 하나만 배워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집 근처에 어떤 학원이 또 있었고요. 네,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어쩌면 본인의 재능을 본인이 가장 먼저 알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많고 많은 음악 중에서도 가야금을 선택하시게 된 이유 같은 것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런 이유도 얼마나 단순한 이유였는지 국악 학원을 들어갔더니 가야금을 먼저 이렇게 연주하고 있는 학생을 발견을 했어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연주를 배우게 되면은 저렇게 예쁜 모습으로 보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단순하게 했어요. 그리고 가야금이 어찌됐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악기잖아요. 그래서 먼저 가야금을 시작을 해봐야 되겠다. 정말 이렇게 단순한 계기로 시작이 됐었습니다. 시작은 정말 가볍게 시작을 했는데 점차 하시다 보니 가야금의 매력에 좀 빠지시게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뭐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죠. 가야금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은 뭐라고 좀 생각하세요? 가야금을 계속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이 우리 인생이 다 들어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일단은 가장 자연에 가까운 소리를 내는 것이 가야금이라는 악기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연의 소리. 오동나무와 밤나무를 앞판과 뒷판을 분리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무의 조합이죠. 그것은 울림이 그 조합을 했을 때 가장 울림이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떠한 마음의 울림 같기도 하고요. 그 울림을 가지고 춤처럼 손가락으로 표현을 하는 그런 선율의 표현들이 어쩌면 우리 인생과 좀 닮아 있고 희노애락이 다 담아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매력을 느끼게 됐고 인생을 살면 살수록
힐링한다고 해야 되나요? 또는 소확행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떠한 소박한 삶으로의 꿈을 꾸기에 아주 좋은 악기였었습니다. 저에게는. 예. 앞에 저희가 지금 가야금을 이렇게 쭉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야금도 종류가 참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8현짜리도 있는 걸로 아는데 25현이 지금 가장 긴 그리고 가장 줄이 많은 가야금인가요? 지금 현재는 한국에 나와 있는 악기 중에서는 25현이 가장 많은 줄을 가지고 있지만 옥류금이라고 해서 북한에서 또 이렇게 역으로 저희가 받아들인 악기 중에 옥류금이라는 또 그 현악기가 있는데 가야금 연주자들이 대부분 그 악기를 연주를 해요. 그거는 31현으로 더 많고요. 근데 지금 현재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건 25현 가야금, 개량된 가야금을 많이 쓰고 있죠. 그렇다면 이 8현과 25현의 그 내는 소리나 아니면 뭐 다양성이 조금 다르겠죠? 25현만의 특징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네네. 일단 전통 가야금은 12현인데요. 그 12현 가야금은 우리의 전통의 음악을 고수하는 거죠. 그래서 왼손으로는 떨림을 쓰는데요. 비브라토라고 하죠. 그래서 그 떨림을 사용해서 연주를 했고, 그 다음에 전통은 5가지 음계밖에 나오질 않아요. 황태중임남이라고 하고, 저희 초등학교 때는 궁상각치우라는 그런 오음계인 줄 알고 저희가 이렇게 공부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는 황태중임남의 오음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개량된 가야금은 7음계예요. 그래서 서양음계인 도레미파솔라시까지가 다 출연을 해요. 그래서 아주 다양한 테크닉으로 서양음계의 기준이 되어 있는 곡들을 저희가 연주를 할 수가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는 어떤 가야금 연주단에서 비틀즈 메들리를 연주를 해서 아주 유명해졌었죠. 네네. 다양한 정말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게 좋은데 지역에서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해외에 나가서도 또 공연도 하실 정도로 또 유능한 이 재능을 좀 전파하고 계신데 정말 많은 사람들의 꿈인 카네기 홀에서도 또 가야금 연주를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한번 좀 듣고 싶어요. 네, 사실은 정말 카네기 홀에 제가 연주를 하게 된 거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었고 그 제의가 들어왔을 때도 계속 망설여졌었어요. 어떤 이유에서? 과연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연주를 해도 되는가. 왜냐하면 꿈의 무대잖아요. 전 세계의 음악인이라면은 가고 싶은 그 자리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기회가 왔을 때는 그냥 복권 당첨된 것 같은 그런 기분 같은 거 있잖아요. 믿어지지 않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한국기타협회 회장님이신 조광섭 선생님께서 저를 제의가 들어왔을 때 저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전장수 선생님이라는 클래식 기타의 또 연주자께서 저를 만나보시고 연주도 보시고 흔쾌히 저희가 좀 같이 함께 연주를 하고 싶다고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카네기 홀에서의 그 연주회의 성격과 특징을 말씀을 해주셨고 독도의 사계라는 곡을 작곡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 곡을 연주가 될 때 우리의 것을 보여주고 싶다. 그때 가야금으로 제대로 우리의 것을 좀 보여주는 연주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자리에 가서 우리의 민족 의식을 고취시키는 어떠한 일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뜻밖의 일이었지만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눈빛에서 그때의 그 모습이 제가 지금 보여지는 것 같이 이제 눈빛에서 투영이 좀 되는데 카네기 홀이 정말 대관하기가 쉽지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혹시 그 뭐 심사 과정이라던가 뭐 기준, 금액 뭐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뉴욕의 맨하탄이라는 미국의 그것도 가장 중심의 도시잖아요. 이 문화의 가장 세계의 중심이라고 그러면 뉴욕의 맨하탄을 우리가 꼽을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거기에 있는 그 카네기 홀은 역사가 또 150년이 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전 세계에서 엄선해서 연주자를 섭외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다 보니 카네기 홀 대관이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일 테고, 저희가 연주했던 그 극장이 중극장이었어요. 대극장은 2,500석 정도 되고, 예. 중극장은 한 700석 정도 되고, 예. 그 다음에 또 소극장은 400석 정도 되는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중간극장에 대관료를 듣고 사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2,5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2,500만 원이요? 예, 예. 그래서 개인이 그것을 대관해서 한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겠네요. 예, 너무 어려운 일이겠죠. 예. 네네. 그렇다면 그 음악을 심사하시는 분들의 기준 같은 것들은 좀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예, 일단 뭐 연주자로서 당연히 예, 입지가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뭐 저야 이제 그 전장수 선생님께서 워낙에 닦아놓으신 것에 제가 이제 초대가 됐던 것인데, 예, 전장수 선생님의 그런 여러 가지의 취지와 예, 독도의 사계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지금 현재의 우리의 문제의식이기도 하지만 역사적인 또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이 다 심사를 받아서 통과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앞에서 음악을 연주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었던 거죠? 예,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실제 카네기 홀에서 연주를 하시면서의 그 소감, 감회도 좀 남달랐을 것 같아요. 어떤 분위기였고, 또 우리나라 또 이 극장, 뭐 극단 같은 데 많이 서보시면서 달랐던 점들 비교를 좀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딱 가자마자 중압감이 먼저 들죠. 큰 규모니까요. 예. 근데 일단은 그런 그 극장 내부에서 느껴지는 그런 뭔가 고요함이랄까, 아니면 집중도, 그런 것들이 상당히 뛰어났었어요. 예. 그게 이제 연주자라면 어떤 연주자라도 아마 그것을 느끼실 텐데요. 그 극장의 기운이 예, 일단은 고풍스러운 분위기에 연주자 위주의 그런 시설이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 연주할 때 그 집중력이 정말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 네. 우리나라에서 가야금은 참 많이 익히 알려져 있는 악기이기는 하지만 해외에 나갔을 때의 해외 사람분들은 이 가야금이라는 게 굉장히 또 신기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공연을 하시면서 반응 같은 것들은 좀 어땠다고 좀 평가하세요? 일단은 이제 대기실에서부터 예, 연주장까지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엔지니어나 스태프분들이 다 미국 분들이시잖아요. 예. 근데 제 한복 의상을 보고 일단은 감탄을 하셨어요. 너무 예쁘다고. 예. 그리고 그 한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카네기 예. 홀에 국악인이 또 선다는 것은 더 힘듭니다. 예. 우리 음악이고 우리 예술이다 보니 우리만 좀 아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외국에는 소개되기가 쉽지는 않으니 많이 볼 기회가 없으셨을 테고, 특히 카네기 홀은 더 서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저희 악기와 제가 입은 의상과 그냥 보기만 해도 흐뭇하셨는지 원더풀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객석에 사실은 한인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예. 외국분들보다는 예, 특별한 주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음악회였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한인분들 앞에서 제가 이제 연주를 하게 되니까 뭐 당연히 고국의 향수 때문인지 눈물을 많이 흘리셨다. 예,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이 말씀해 주시고 너무 좋았다. 이 독도의 사계의 작곡 발표회와 너무 어울리는 그런 기획 의도가 마음에 들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예. LA에서 한인분들도 많이 오셨거든요. LA하고 뉴욕하고는 거리가 꽤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적극적으로 많이 관심과 사랑. 예, 박수를 보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 사실 그만큼 큰 극장 안에서 연주를 한다는 심리적인 압박감도 정말 무시를 못했을 것 같고요. 또 악기인 만큼 악기의 컨디션도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아요.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참 많은데 또 하나 중요한 것들이 바로 이 의상 선택에 있어서도 참 많은 고심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선택하게 된 뭐 기준 같은 것들이 좀 있었을까요? 의상 선택이라던가? 아무래도 이제 클래식 공연이다 보니 그 클래식 하시는 분들이 검정색 정장을 거의 예, 입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제가 검정색 한복을 가지고 갔습니다. 예. 근데 또 너무 검정색이면 또 한복의 느낌이 왠지 슬퍼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 거기에 나비나 꽃이나 이런 것을 제가 좀 손수 달았어요. 그래서 예, 그런 어떠한 희망적인 메시지, 예, 저 나름대로는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양한 의미들을 좀 담아서 또 하셨군요. 예, 예. 자, 제가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이제 뭐 무용이든 스포츠든 예술인들에게 훈장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것들이 바로 보여지는 뭐 굳은 살 같은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가야금은 굉장히 줄이 조금 두껍기 때문에 굳은 살이 유독 많이 뵐 것 같은데 죄송하지 않다면 이렇게 손을 살짝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사실은 많이는 없고 이제 여기는 현을 눌러서 이렇게 자국이 있고요. 예. 네, 이렇게 있는데요. 그럼 이 양손을 다 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굳은 살을 베이다 보면 여자로서는 조금 이 부분이 좀 숨기고 싶기도 하고 좀 부끄럽게 느껴질 법도 한데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 이에 대해선? 일단은 매니큐어 네일샵을 갈 수가 없습니다. 매니큐어를 예. 칠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손이 보여지는. 예, 악기 연주자들은요. 예. 그리고 이제 굳은 살이 있다 보니까 좀 거칠거칠해요, 손끝이. 예, 그러다 보니 뭐 이제 스타킹이나 타이즈를 신을 때 좀 걸려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많은 분들이 제가 가야금을 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손을 보여달라고 하세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창피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정말 훈장 같은 느낌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죠. 그렇다면 정말 손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네. 관리 또한 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어떤 네. 뭐 관리 같은 거 따로 좀 하고 계세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오래 썼기 때문에 사실 선생님들 이렇게 뵈면은 터널 증후군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항상 얘기를 해주세요. 정원아, 너는 걸레나 혹시 행주나 설거지를 할 때 꽉 쥐어서 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네. 지금부터 아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손가락으로 힘을 쓰는 기타의 다른 행동들은 조금 자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 장시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그렇죠. 하고 요즘같이 뭐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만 일어나는 건 줄 알았는데 네. 역시 이런 부분에서 또 문제점들이 좀 있을 수가 있군요. 네. 자, 좀 궁금한 게 또 하나 좀 있네요. 가야금은 일반적으로 12줄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25줄 개량을 한 거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뭐 연주할 수 있는 곡들이 좀 다양해진다고 했는데 어떤 곡들을 주로 좀 많이 연주를 하세요? 예, 지금 현재는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곡이 예. 그 비틀즈 메들리라는 곡을 예, 연주를 하면 일반인 분들께서 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KTX를 타서 예. 서울역이 종점인 경우에 서울역에서 내릴 때 가야금 연주곡이 나옵니다. 예, 그 소리가 가야금 소리였군요. 네네. 그래서 그것은 다 25연 개량된 가야금으로 연주를 했어요. 예, 전통 가야금은 음계가 좁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가 어렵거든요. 예. 그런데 25연 가야금에서는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개량이 된 거고, 그리고 줄이 명주실로다가 만드는데 25연은 줄도 개량을 해서 더 훨씬 큰 소리를 내게끔 또는 맑은 소리를 내서 예, 어떤 곡을 해도 예, 이질감이 없게 이렇게 예.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높고 낮은 뿐만 아니라 정말 이 현의 굵기에 따라서 소리가 좀 다양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네, 맞습니다. 오늘에서야 좀 알게 되네요. 네네. 이 외에도 이제 뭐 제자들 양성에 힘입으면서 함께 활동도 하고 있다, 재즈팀도 꾸려서 하고 있다 했는데 혹시 뭐 이렇게 하시게 되는 이유 같은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저는 지역에서, 예, 청주 출신이고, 또 태어난 곳도 충북이고, 예, 청주에서 초중고 대학교까지 다 나온 지역의 오리지널 지역 출신입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 초등학교의 특기적성 반을 가서 취미반을 지도했던 게 계기가 됐어요. 네. 예, 그때부터 이제 제자를 키우다 보니 15년이 지나니까 이 아이들이 다 컸고, 제가 지역에서 연주만 했던 것이 아니라 계속 활동을 하다 보니 기회가 좀 생겨서 예. 외부에 나가거나 또는 제가 공부를 할 때는
서울에 많이 가서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서울에 또 레슨을 받으러 또 저희는 문화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전승 구조잖아요. 그래서 예. 또 선생님을 찾아뵙고 선생님께 그런 음악들을 배우면서 느꼈던 것이 첫 번째 스승님께서 지역에서 있다 보니 네가 너무 무엇이든지 좀 늦고 또는 나이가 좀 자꾸 들어서 시작하게 되고 그러지 않느냐, 정보가 좀 늦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었어요. 예. 근데 제 제자들은 당연히 제가 여기서 가르쳤기 때문에 다 지역 출신이죠. 그래서 물론 대학을 서울 쪽으로 가기는 하지만 지역에서 활동할 때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누군가가 길라잡이를 좀 해준다든지 인도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뭐 제가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느꼈고, 그리고 이 지역에는 지금 대학이 없어졌어요. 예. 네, 서원대학교와 이제 제 모교인 청주대학교에 이렇게 두 군데, 충북에는 그렇게 두 군데 한국음악과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학과들이 다 폐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예술 분야가요. 예. 예,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제자들에게 제가 좀 활동할 수 있는 좀 판로랄까요? 아니면은 경로랄까요? 그런 것들도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음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새로운 길을 정말 개척해 나가는 정신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게 참 험난할 수밖에 없는 길인데 또 제자와 함께 하면서 얼마나 또 뿌듯한 일들도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번 오는 19일에 독주회가 좀 있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좀 함께 하시면서 가야금에 대한 매력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 싶은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이번 독주에는 제가 충북문화재단에서 지원 사업을 제가 신청을 했고 그 지원 사업에 제가 잘 통과가 돼서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지원 사업을 낼 때 항상 기획 의도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항상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항상 좌우명 같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것을 제시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통일 그리고 북한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됐어요. 예. 예, 사실 저희가 그 통일이나 북한에 대한 문제를 한동안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5연 계량가야금이 사실은 북한에서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전해지게 된 거거든요. 네. 90년대 초반에요. 예. 예. 그래서 북한 곡들도 자연스럽게 또 우리가 연주를 하게 됐었습니다. 벌써 뭐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지역에서는 그런 것들을 또 제가 한 번 더 좀 재연도 하고 또 중요한 것은 그대로 재연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미 재연은 더 좋은 연주자들이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연주자들이 뭐 피아노나 또 다른 악기들이 같이 해서 그 북한곡을 우리의 해석으로 해서 또 어떠한 방법으로 편곡을 하면 재해석할 수 있는지. 재해석해서 우리 지금 현재의 우리 남한의 실정과 북한의 그런 마음이 어떻게 교류가 되고 또 접합 부분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싶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북한 곡들을 그대로 연주도 한두 곡은 하고요. 나머지 곡들은 편곡 또는 작곡, 북한을 그리워하거나 또 우리 민족에 대한 마음을 그리워하거나 또 우리 민족의 동심,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하고 담아내는 그런 연주회고요. 12월 19일 날 7시 반이고요. 장소는 그랜드 호텔입니다. 구 라마다 청주 호텔에서 3층 직지홀에서 제가 후원을 받았거든요. 예. 저의 좋은 또 이런 얘기를 들어주시고 지역에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그 홀에서 제가 영광스럽게 연주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음악으로 풀어낼 이 통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담아낼 음악의 소리, 가야금의 소리가 어떨지는 직접 가서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지만 19일 날 저희는 이 가야금 연주 잘 한번 들으러 한번 가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야금 연주자 송정원 씨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의 정석은 매일 한 곡의 음악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투데이 인터뷰에 나온 송정원 씨의 연주를 직접 들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ank you.